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왕권 강화와 체제 안정을 위해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가르쳤고 원성왕 때에는 독서 산품과를 시행하여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습니다. 유학이 발달하면서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강수는 당에 보내는 외교 문서를 작성하여 삼국통일에 기여하였고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여 유교 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신라말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였고 뛰어난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의 불교 문화는 원유와 의상과 같은 승려의 활약으로 한층 더 발전하였습니다. 원유는 화쟁 사상을 주장하여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에게는 어려운 불교교리 대신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의상은 당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라는 화엄 사상을 알렸고 이를 통해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신라 말에는 선종이 들어와 수행을 통해 진리를 깨우칠 것을 강조하였는데 호족 세력의 후원으로 지방사회에서 유행하였습니다. 통일 이후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불교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불국사는 이름 그대로 부처님의 나라를 표현한 절입니다. 신라인들은 건물과 탑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를 표현하였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은 비례와 균형미가 뛰어나며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가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석굴암은 정교한 조각과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인공석굴 사원으로 특히 본존불은 완벽한 수학적 비례와 불상 조각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범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덕대왕 신종이 있습니다. 에밀레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맑은 종소리와 종의 표면에 새겨진 아름다운 비천상 무늬는 신라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줍니다. 발해에서는 유학을 통치 이념에 반영하여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관청인 육부의 명칭을 충인의지의 신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유교적 정치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유학을 가르쳤고 발해인이 당의 빈공과에서 신라인을 누르고 장원급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발해는 유학과 더불어 불교가 발달하였습니다.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과 중경성 일대에는 웅장한 절터와 불상, 거대한 석 등이 남아있는데 발해의 불교 문화가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발해는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발해의 집터유적에서는 고구려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온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붕에 쓰이는 수막새와 치미도 고구려의 것과 유사합니다. 문왕의 딸 정예공주 무덤은 고구려 고분에서 볼 수 있는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의 모주림 천장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발해 토기 중에는 고구려 계통의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발해는 당의 영향도 받았는데 가장 오랜 기간 발해 수도였던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설한 계획도시로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내성외성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효공주묘는 당의 영향을 받아 벽돌무덤으로 만들었지만 내부의 천장은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하였습니다. 한편 발해의 일반 백성들이 주로 만든 흙무덤과 말갈식 토기 등은 말갈의 문화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당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말갈의 토착 문화를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신라는 당과 나당 전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삼국 통일 이후 관계를 회복하고 당과 교류하였습니다. 신라의 사신과 유학생, 승려, 상인들이 당을 오고 갔습니다. 교류가 활발해지자 산둥반도 일대에는 신라인이 모여 사는 마을인 신라방이 생겨났고 이곳에는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과 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서역의 상인들도 울산항까지 건너와 직접 교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성왕릉 무인석은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당시 신라와 서역의 교류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국제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당항성과 울산항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9세기 이후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당과 신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장악하였습니다.
발해는 여러 교통로를 정비하여 주변 나라와 교류하였습니다. 당과는 문왕 때 친선관계를 맺은 뒤 가장 활발한 왕래를 하였으며 승려와 학생을 당에 보내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산둥반도에는 발해 사신이 머무르는 숙소인 발해관이 있었습니다. 발해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초기부터 친선 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신라와는 초기에 대립하였지만 이후 동경에서 신라에 이르는 신라도라는 교통로가 만들어지면서 교류하였습니다.